었을 적에는 오히려 놀랍게도 이 폐암 발생률이 폐암의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가 됐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호주 암협회에서 보고한 그 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그 콩에 들어있는 그 제니스틴이라는 그 이소플라본으로 이제 대표되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암 예방 효과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네. 이 제니스틴은 하나의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유방세포의 증식을 이제 촉진할 수도 있죠. 물론 그 양에 따라서.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뽑아서 고용량으로 우리가 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들어있는 콩의 어떤 성분을 농축을 해서 추출물로 줬을 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콩이라는 식품 자체는 아주 완벽한 그런 식품이고 네. 식품 소재죠. 그래서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역학조사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잘 검증이 됐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 성분을 일단 그 식품 소재에서 추출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마늘이라든가 녹황색 채소, 녹차들을 좀 소개를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이게 각계 얘기로 들어가서 선생님 혹시 연구한 자료 중에 어떤 음식이 항암 음식으로 좋다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네. 시청자들께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. 물론 미국에도 보면은 그런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예. 그런 특정 식품의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아니면 단일 성분을 해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암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. 네. 예,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건강 기능을 향진시키는 목적으로 시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와도 맞물려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.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브로콜리나 마늘 또 녹차도 식품으로 섭취하라는 말씀이신가요?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일 성분들이 네. 암 치료 아니면 암 예방 효과가 아주 잘 고안된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네. 검증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식품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게 그래서 네. 결국 늘 답은 어떻게 얼마만큼 먹는 게 좋으냐 했을 적에는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결국 암 예방의 하나의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음식을 통해서 그 농도를 충분히 섭취를 못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것을 과량 섭취한다고 도우면 안 되니까 네. 밸런스 맞춘,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가 있는 것을 밸런스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식이요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. 특별히 고단백 음식과 그다음 칼로리가 많이 나는 음식으로서 이제 그 치료 도중에 오는 이제 영양 결핍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암 치료를 위한 식단하고 암 예방을 위한 식단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. 네. 그렇게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혼동하는 것을 넘어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까 이진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칼로리가 필요합니다. 고칼로리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그럼 칼로리를 얻느냐? 동물성 단백질입니다.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은 암은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 에너지를 암이 다 가져가니까 네. 암만 커지고 나는 병이 나빠진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은 내 몸이고 결국 내 몸이 가져가는 게 1이고 내가 가질 게 9개인데 1 안 주려고 내가 9개를 못 갖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암이 가져가는 건 허락을 해주고 내 체력을 유지한 다음에 정확한 치료로서 암을 공격해라.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암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늘면 검사 안 하셔도 치료 잘 되는 겁니다. 지금 식품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싶습니다. 저희 생로병사 비밀에서 암정복 희망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동안 이 암의 신기술, 암 치료의 신기술, 또 이 새로운 치료 방향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보내오셨거든요.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들어온 질문들 몇 가지 뽑아서 선생님들께 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최은주 씨가 문의하신 내용인데요. 그 시어머님께서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한쪽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2년 후 다른 폐로 전이가 되셨습니다.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첨단 방사선으로 치료가 가능한지
물어오셨거든요. 이 최은주 씨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송에 소개됐던 이 표적 치료제나 양성자 치료 같은 최첨단 암 치료 기술들이 모든 암 환자들한테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? 양성자 치료기의 그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국수적으로 제한된,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발견돼 가지고 뭐 다른 이제 방사능 치료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네. 그런 경우에 뭐 효과가 있다고 아마 국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다른 장기로 전이돼 있는데 불구하고 혹시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것만 치료하면 낫겠다는 그런 것은 아마 저희들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주위 조직의 이제 그 중요한 기관, 그런 뇌라든지 아니면 척수라든지 아니면 눈 이런 경우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에서도 국수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한다면은 이제 국소 제어율,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. 5년 생존이 좋아지고 또 주변 조직에 있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줄이고 제어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. 하여튼 뭐 방사능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암, 근데 이제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아니다. 요즘 임상시험 참가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 임상시험 어떻게 하면 좀 참가를 할 수 있는 걸까요? 말기암에 대한 정의를 우리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잘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네. 말기암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이 좋은 말기암은 암이 수술할 수 없게 전이가 돼가지고 사기다. 그렇지만 사기돼도 멀쩡하신 분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환자분은 수술 못하기 때문에 사기입니다 하면 갑자기 나는 말기다. 그거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몸도 건강하신데 그 병에는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. 이런 분도 우리말로는 말기입니다. 똑같이.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산으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이 신약 임상시험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. 안정성이 우선이 돼야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과 소위 말하는 기니픽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니픽은 안전성은 무시하고 효능만 보는 것이라면 임상시험은 안전성 1번이고 그 다음에 효능을 보는 것이다.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. 임상시험이라는 말 때문인지 이제 임상시험할 땐 이것저것 다 포기하시고 네. 그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걸어보지 이렇게 도박하는 심정으로 그렇죠.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. 그게 아니죠. 안정성을 생각하셔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능을 보는 것입니다. 네. 그렇게 된 신약은 이 안전성을 무시하면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건. 오늘 5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2007년 연중기획 암과의 전쟁, 암정보 희망 메시지 5부작 오늘까지 총 5편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질병이었던 암이 반드시 정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또 이 암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공존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암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이번 방송이 여러분 건강한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. 생로병사의 비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